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휘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이제 말하자면 낱말을 공부하는, 특히 한자 낱말을 공부하는 막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낱말이라고 하면 어휘란 낱말을 많이 쓴다. 그렇죠? 어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글쎄 새삼 따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휘라는 것과 낱말 또는 단어 같은 말이냐는 것이죠. 같은 말이냐? 근데 실제로 다른 말인데 같이 쓰는 경우가,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휘란 낱말을 한자로 보면 말씀어의 물이 휘다, 물이 휘다. 말씀어는 말씀은과 나오자다. 그렇죠? 여기서 발음이 왔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휘는 상당히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어휘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은 이것이 들어가는 다른 낱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자, 근데 글자를 분석해 보면 윗부분에 돼지머리 개다, 돼지머리 개다. 이것은 또 고슴도치 머리라고도 한다. 그리고 덮을 멱이 가운데 있고 아래에 실과 과가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옛 그림인데, 옛 글자인데 이것은 고슴도치가 몸을 웅크리고 털을 치밀 할까요? 털을 할까요? 그것을 빳빳이 세운 모양이다. 그것이요. 제가 어문부로 했는데 그게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다. 제가 달리 또 설명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에는 털이 많다. 그렇죠? 바늘 같은 털이 많다. 그래서 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라는 것은 말물이다. 말이라는 것은 이제 낱말이다. 단어다. 낱말을 모아놓은 것을 얘기한다. 낱말로 모았지만 낱말과는 다르다. 낱말은 낱말이고 낱말을 모아놓은 것은 모아놓은 것이고 그 모아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어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다. 단어의 총수, 단어의 전체를 얘기한다. 어떤 일정한 범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일 수도 있고 어떤 계급일 수도 있고 어떤 성별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어떤 낱말들이 있다. 그것 전체를 가리켜서 어휘라고 한다. 각각의 낱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전체를 얘기한다. 자, 그의 화술은 적절한 비유와 풍부한 어휘의 구사로 정평이 나 있다. 어휘를 구사를 하는데 그 구사하는 어휘의 숫자가 전체가, 그렇죠? 수효가 어떻다, 풍부하다는 것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는 어느 본문에서 사용되어 있는 단어를 모은 수요다. 단어의 전체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휘라고 한다. 낱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모아놓은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휘라는 것은 단어, 그렇죠? 단어와는 다른 것이다. 어휘가 단어로 이루어진 전체이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다. 어휘는 낱말이 아니다. 낱말의 뭉치, 낱말의 모임을 어휘라고 한다. 네, 지금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것은 어휘는 어디까지나 이 낱말들을 모아놓은 낱말들 전체를 가리켜서 어휘라고 하지, 각각 모여있는 각각의 낱말은 어휘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낱말, 단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휘는 이제 그 단어의 전체를 얘기한다. 단어의 수요를 얘기한다. 근데 낱말은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헛단자의 말씀보다. 이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다. 그렇죠? 어떤 말의 최소 단위와 그 말의 최소 단위를 모아놓은 전체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란 낱말과 단어와 낱말은 다른 말이다. 근데 우리가 낱말, 단어라는 어떤 낱말을 써야 될 자리에 어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렇다면 좀 잘못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머릿속에 한 번에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봐서 어떤 어휘, 낱말, 이 어휘라는 것은
낱말이 들어가 있는 전체 주머니다. 전체 주머니. 예. 이것을 낱말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이름은 어휘라고 한다. 어휘가 낱말 자체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낱말에 모아놓은 것을 어휘라고 한다. 예. 다른 예를 또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단어와 낱말과 어휘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볼까? 제가 머리를 좀 짜내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꼭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은 집합이다. 예. 이 집합에는 어떤 특정 원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다 모아놨을 때 이 집합을 원소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집합이라고 하지 원소라고 하지 않는다. 개개의 것을 얘기할 때는 단어 또는 낱말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은 낱말을 하지 않는다. 어휘라고 한다. 또 다른 예 생각해봤습니다. 돈이 있다. 돈을 이렇게 다 모았다. 그렇죠? 단어의 수요, 단어의 전체라 했으므로 돈의 수요, 돈의 전체다. 쉽게 얘기해서 그걸 저축이다. 또는 재산이라 할 때, 이때 돈과 저축, 재산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돈을 쓴다, 얘기할 때, 저축을 쓴다라고는 얘기 잘 안 하죠. 돈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에서 사용하지만은 저축을 쓴다라고는 잘 안 한다. 돈을 쓴다고 한다. 그렇죠? 돈을 아껴라. 근데 저축을 아껴라라고는 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어와 어휘는 다르다는 것이요. 써야 될 장소가 다르다. 또 다른 것 예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자, 개인이 있다. 개인은 개인인데 개인으로 모인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이다. 또는 주민이다. 인구다 할 때, 그렇죠? 개인의 행복.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행복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의 모임을, 이 단위의 모임을 어휘라고 했을 때 개인의 모임은 인구라고 했다. 그러면 개인의 행복, 인구의 행복,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다. 여러 많은 수많은 책이 있다. 책을 다 한데 모아놓은 것은 어떤 장서라고 한다. 어떤 개인으로 보든 그 지역으로 보든 어떤 책 하나하나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표현은 장서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전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써야 될 곳과 장서라는 낱말을 써야 될 곳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단어로 모여 있는 것이지만은 단어와 어휘는 써야 될 장소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글인데 그 중에 제가 이걸 읽고 어휘란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휘란 말을 한번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휘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낱말, 단어란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뽑은 어려운 어휘를 따로 정리한 뒤 무작위로 어휘를 골라서 학생들의 어휘 실력을 확인해 보았다. 자, 어휘라는 것은 낱말을 뭉친 그 전체를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 뽑은 어려운 낱말 전체 이렇게 하면 해석은 되지만은 이 앞에서 보았듯이 낱말과 어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낱말 또는 단어라고 넣었을 때 더 잘 통한다, 더 분명히 통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휘는 단어의 수요, 단어의 전체를 얘기하지 낱말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뽑은 어려운 낱말을 따로 정리한 뒤 무작위로 낱말을 골라서 학생들의 낱말 실력을 확인해 보았다. 물론 여기에는 또 어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군데는 어휘라는 것보다 낱말, 단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고 더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어려운 어휘를 무시하고 대충 교과서를 읽고 있다. 낱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도 어려운 낱말을 무시하고 어려운 단어를 무시하고 대충 교과서를 읽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단어 전체를 얘기하는 어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휘를 모르고서는 어휘로 표현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 이것보다는 낱말을 모르고서는 낱말로 표현된 또는 단어로 표현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 특히 어려운 어휘는 어려운 어휘보다 어려운 낱말은 문장의 핵심 뜻을 결정하기에 낱말을 제대로 모르면 핵심 지식은 모른 채 넘어가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낱말 또는 단어를 써야 될 자리에 어휘라는 총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을 넣었다. 개념이 차원이 다른 낱말이다, 사실은. 어휘와 단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으므로 거의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것도 좀 문제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한번,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자, 어휘라는 낱말 대신에 단어 또는 낱말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뜻이 더 잘 통하면 어휘 대신에 낱말 또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낱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화술은 적절한 비유와 풍부한 어휘의 구사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도 단어, 낱말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풍부한 어휘 했으므로 이것은 낱말의 모음이므로 어휘라고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어휘라는 낱말을 쓸 때는 그것 대신에 단어, 낱말을 넣었을 때 더 잘 통하면 그게 더 맞는 자리다, 제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사전에 나와 있으므로. 그렇지만 저는 낱말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우리말에는 한자 계열의 어휘가 많다. 낱말이 많다.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 대신에 낱말, 단어가 들어가면 더 적절하다. 사라져가는 국어 어휘를 되살려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어, 이런 경우는 어휘가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는 식물에 관련된 어휘가 약하다. 네. 낱말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휘라는 것은 식물에 관련된 낱말을 전부 모아한 것이므로 어휘가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휘의 구사 능력, 어휘의 구사 능력, 낱말의 구사 능력, 그렇죠? 어휘의 선택, 낱말의 선택. 어휘라는 것이 낱말의 전체 묶음인데 그 묶음을 선택한다. 좀 뜻이 잘 안 통할 수 있다. 낱말의 선택이다. 단어의 선택이다. 다양한 어휘, 다양한 단어. 그는 단어 구사력이 좋다. 낱말 구사력이 좋다. 어휘 구사력이 좋다. 이때 낱말이다. 단어보다는 어휘라는 좀 어려운 한자말을 쓰는 것이 좀 격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낱말이라는 해도 같이 통용될 수도 있겠죠. 물론 차원이 다른 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학 관련 어휘의 발굴 및 정수, 화려한 문체는 현란한 어휘에서 뒷받침받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이것은 특히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 대신에 낱말이나 단어라는 것을 넣었을 때 더 잘 통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위키피디아, 일본의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범위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문학작품, 어떤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낱말들의 전체 모임, 그것을 이제 어휘라고 한다. 또는 한 개인의 발언 기록,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낱말들의 전체, 그렇죠? 그런 데서 사용되는 단어의 총체, 그렇죠? 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전부,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의 낱말의 전부,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 어휘다. 앞에서도 전체 수요 또는 전체 모임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휘라는 것 자체가 물이다, 모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라는 것을 개개인 말, 이것은 낱말을 얘기하겠죠. 어휘를 개개인 말, 낱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어휘란 낱말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낱말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은 어휘고, 낱낱이 개개인 말을 쓸 때는 어휘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어휘가 풍부하다라는 문장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아깝다라는 어휘, 이것은 어휘가 아니다. 아깝다라는 것은 단어지 어휘가 아니다. 총체가 아니다. 그렇죠? 아깝다라는 어휘라고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아깝다라는 낱말 또는 아깝다라는 단어라고 말을 해야 자연스럽다는 그런 것이 된다. 이것이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막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또 어휘력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휘를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아까 어떤 낱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낱말 주머니가 이제 어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머니 자체를 어휘라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낱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어휘력이다. 낱말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능력. 또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이 낱말 주머니가 커야 낱말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의 낱말을 뽑아서 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어휘력이다. 네. 저는 어휘력이 부족하여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니며 뒤져보곤 합니다. 국어사전이라는 것이 어휘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낱말을 전부 모아놓은 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낱말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는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휘라는 것은 낱말을 뭉쳐놓은 것인데, 그 뭉쳐놓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는 어휘가 풍부하다. 낱말 주머니가 크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는 낱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 네. 그는 어휘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 어휘를 적재적소에 낱말 주머니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 낱말 주머니에서 꺼내서 낱말 주머니가 어휘이므로 거기에서 꺼내서 낱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는 어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관계, 돈과 저축, 돈과 재산, 그것이 낱말과 어휘의 관계다. 그리고 책과 장서의 관계다. 막 그런 얘기죠. 책이라는 낱말을 써야 될 때 장서라고 쓰면 안 된다. 장서라고 써야 될 때 책이라고 써서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 휘자가 들어간 것은 상당히 낱말이 적다. 오늘 쓰는 어휘가 거의 대표적이다. 근데 자휘라는 거예요. 자휘는 자전을 얘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휘보다. 휘보. 어떤 종류별로 모아놓은 보고서 같은 것을 얘기한다. 또는 잡지를 또 휘보라고 한다. 여러 종류를 모았다. 휘류다. 예. 같은 내용이나 관리에 따라 모은 종류다. 이런 잘 쓰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예전에는 조금 썼다. 지금은 안 쓴다. 초자휘다. 초서 글자체라. 초서체를 모아놓은 사전. 그 책을 초자휘라고 한다. 이런 경우인데 책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책을 뜻하죠. 네. 이것은 중국에서 어떤 초서를 다 모아놓은 책이 있는 모양이야. 그 책의 이름이 초자휘다. 건역서휘다. 건역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선 한반도. 우리나라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책을 모아놓은 그 책을 종류를 그렇죠. 글씨를 모아놓은 어떤 책이다. 건역서휘다. 오세창 선생이 이제 집필한 그런 책이다. 만휘군상이다. 그렇죠. 많은 종류다. 많은 모임이다. 그리고 많은 상이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사물과 현상을 만휘군상이라 한다. 이것은 삼라만상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어휘를 써야 될 장소와 낱말을 써야 될 장소가 사실은 좀 구분이 되어 있다.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휘라고 쓰고 싶을 때 항상 낱말로 대체해서 써서 더 잘 어울리고 뜻이 분명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와 일본은 같은 낱말을,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중국의 간체자는 좀 다르다. 어자가, 말씀 문자가 다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어떤 모일 휘자는, 이렇게 쓴다. 이것은 원래 물 돈다는 뜻의 회자의 간체자인데 이것의 간체자로도 같이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휘, 자휘, 단어, 건역소외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